네, 안녕하십니까. 길버드 아카데미 영어과에서 강의하고 있는 정지영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받은 문제는 고3 고2 응용어법 문제고, 일단 저는 네, 3등급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맨 처음 문장이 Historians approaches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역사학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과거를 연구할 때 접근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연구에 있어서 뭔가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그 한계는 뭐냐 하면 과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긴 하는데 반드시 과거가 증거를 남겨야 되고 그리고 그 증거가 살아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는 과거가 남긴 증거 그리고 그 증거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증거만을 바탕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그 증거들은 문서다. 요즘 들어서 조금 범위가 넓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문서가 위주다. 그리고 증거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역사 공부를 할 때 연구를 할 때 어떤 한계점에 대해서 윗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이라고 얘기가 약간 반전이 되면서 이런 증거의 종류하고 상관없이 여기서 역사학자들의 연구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역사학자들이 증거가 없으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역사학의 역사학자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해야 되냐. 그래서 과거가 남긴 그 증거들을 바탕으로 증거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연구하고 그리고 분석을 제대로 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마지막 부분은 역사학의 연구 방향, 지향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보면 역사학 연구의 특징을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문장을 보면 아주 자주 등장하는 문제인데요. That evidence has survived라고 대절이 있고 그 다음 앞에는 and라고 지금 뭔가 병렬 구조를 암시하는 그 문제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문제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병렬 구조로 and하고 이렇게 대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확인해야 될 점은 뭐냐 하면 이게 병렬 구조니까 앞에 있는 병렬이 누구냐 하고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병렬은 누구냐 하면 앞에 that left evidence behi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 오고 있는 지금 대절이 분명히 관계대명사 절이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병렬 구조인 거를 파악한다. 초점은 자, 병렬 구조를 확인했더니 이거 관계대명사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 하면 이제 사실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조금 이런 오류에 가끔 빠지던데요. 앞에 이제 대절이 있고 얘랑 병렬이니까 얘도 당연히 대시다. 이런 조금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제가 꼭 확인을 해보라고 하는 게 병렬 구조가 반드시 똑같이 대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관계대명사가 똑같이 나오면 된다. 대신 그럼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될 게 뭐냐. 이 관계대명사의 격이 제대로 맞게 써 있는가. 그거를 좀 확인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1번에서 체크 포인트는 일단 병렬 구조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B는 이 관계대명사의 격이 제대로 맞는가. 자, 요거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에서 이제 격을 확인할 때도 또 하나 학생들이 이제 오류에 많이 빠지는 것이 뒤에 보면 관계대명사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올 때면 다들 이제 쉽게 잘 찾습니다. 그냥 동사가 나오면 주격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와 같이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온 경우 학생들이 조금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경우가 명사가 있으니까 얘가 당연히 주어고 그 다음 동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목적격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첫 번째 가능성 얘가 목적격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능성은 혹시 소유격이 아닌가 요거를 조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해야 하고 그리고 요 두 가지 가능성을 조금 생각해서 제가 여기서 지금 잡은 체크 포인트는 혹시 요 대시 아니라 소유격인 후즈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내용을 비교를 해보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이동은 비용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뭔가 이동에 관한 얘기고 이동이 어떤 종류의 그 비용을 유발시키냐면 시간과 돈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이동을 할 때는 시간과 돈이 다 들고 또 다른 종류의 이동을 할 때는 주로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이동을 할 때 우리가 뭔가 따져봐야 할 고려 요소 그런 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문장은 문제가 있는 문장은 요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 어떤 종류의 이동을 지금 선택해서 할 것이냐를 결정할 때 사람들은 보통 돈이 드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이 드는 거를 따져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돈과 시간을 대비해서 돈은 조금 들지만 시간이 많이 든다. 근데 나는 돈이 있다 하면 돈을 좀 쓰고, 하지만 나는 시간이 없다 하면 시간이 많이 있다 하면 좀 돈이 덜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그런 그 이동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지금 두 번째는 그러면 이동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고려할 때조차도 사람들은 요 전체적인 드는 비용, 그리고 내가 이동을 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 요거를 따져서 그 이동을 결정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누군가가 여행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렇게 비용하고 이익을 따져봤을 때 비용 대비 이익이 더 컸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동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번은 사실 내용을 보면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이라서 지금 내용 자체는 이렇습니다. 그 이동할 수 있는 그 방향, 종류를 여러 가지를 소개해주고, 그럼 어떤 종류의 이동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를 선택할 때 있어서, 결정함에 있어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상 일단 봤을 때 어떤 종류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모양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번에 들어갈 모양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고, 그 다음에 이 의문사를 그럼 과연 어떤 모양을 써야 될 것인가, 누구의 방법이냐, 아니면 여기에 아니면 어떤 방법이냐 해서 위치를 쓰는 게 내용상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포인트로 잡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지문은 첫 번째 줄에 딱 나오는데요. 뭔가 이렇게 따옴표가 있다는 거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학생들이 사실은 뭐 잘 모르는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할 텐데, 그래서 요 새로운 개념에 대한 그 소개 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0대들이 종종 이런 imaginary audience syndrome이라고 그 상상의 청중이 있다라는 증후군에 빠진다. 근데 이제 좀 성인들은, 선생님들은 들으시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겠죠. 그래서 뭔가 나를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어 라는 증후군에 잘 빠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0대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누군가 자기를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 라는 어떤 그 증후군에 빠져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여기까지 쭉 예시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10대, 두 번째 10대, 그 다음에 세 번째 10대가 이런 증후군을 앓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라고 세 가지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하나만 재미있는 걸 이제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 12살짜리 10대가 나한테 말하기를 엄마랑 같이 공연을 보러 가면 엄마가 막 박수를 요란하게 치고 브라보를 외친다. 그래서 너무 부끄럽다.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증후군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를 보면 3번 문제는 흔히 이제 문법 책에 보면 이중소유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뭐에 관한 얘기냐 하면,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관사와 그 다음에 소유격이 명사 앞에 모두 올 수 있지만 동시에 쓰지 않는다라는 요런 그 정보를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요거를 설명할 때 사실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고, 시험 문제 어디선가 한 번은 배워봤지만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나오고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예시를 그냥 하나만 외우라고 하는데요. my friend 라고 쓸 수 없기 때문에 요거를 어떤 식으로 쓰냐, a friend of mine 이라고 쓴다. 그래서 요거 예문을 한 개만 외워서 이렇게 적용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그러면 soccer game of him이 아니라 him 부분을 지금 그러면 지금 3번 문제에 있는 his 부분에 요 his를 mine과 똑같은 형태로 고쳐줘야 된다. 요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에 있는 것은 일단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12살짜리가 뭐라고 나한테 얘기했냐면, 엄마하고 같이 공연을 보러 가는 게 너무너무 당황스럽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모양 자체는 지금 간접 의문문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간접 의문문. 김한비 선생님,
네, 간접 의문문은 어순이 어떻게 되나요? 의문사. 네, 의문사. 자, 요거는 사실 중학생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자, 동사 요런 모양이 와야 되는데 지금 잘 보면 How embarrassing 이라고 의문사가 왔고 지금 주어가 와야 될 자리에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의문사 주어 동사인 간접 의문 자리에서 주어를 누구로 봐야 될 것이냐, 주어를 어떻게 찾아서 쓸 것이냐, 요게 관건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분 동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 지금 병렬 구조라는 건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and로 연결돼서 앞에 대절하고 연결된 관계대명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at evidence has survived 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확인을 해야 될 것은 그러면 대세 격이 맞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으니까 목적격이네 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말고 앞에 있는 선행사를 한번 찾아봅시다. The past가 지금 선행사고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 자, 여기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거를 연구해야 되는데 그 과거가 증거를 남겼고 그리고 내용상도 어떻게 됐냐면 과거가 남긴 그 증거가 살아남아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 past하고 대세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 과거가 남긴 증거가 살아남아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that을 소유격으로 이해를 해서 that이 아니라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whose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하나 더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게 항상 그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 뒤에 명사가 바로 나오면 요거를 주어, 동사하고 목적어가 없네, 목적격이네 라고 그냥 자동으로 생각하지 말고 선행사하고 관계를 좀 생각을 해서 요게 혹시 그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아닌가, 그 과거가 남긴 증거가 살아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한번 좀 검토를 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네, 그래서 1번의 답은 that이 아니라 whose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 앞에 설명한 여러 가지 종류의 모드 방법들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해서 whose 모드보다는 이것을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해서 위치로 바꾸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는 요거를 좀 알아둬야 되는데요. 이중소유격이라고 자, 여기서 a friend of mine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my friend라는 관사와 소유격을 동시에 쓸 수 없기 때문에 a friend of mine 이라는 표현을 하나 좀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 soccer game of his가 아니라 네, 이걸 잘못 썼네요. A soccer game of him이 아니라 요거를 소유 대명사로 써서 이렇게 his라고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문 하나만 좀 외워두고 이제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거니까 하나를 딱 예로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A friend of mine 이라고 해서 요거를 똑같이 적용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은 자, 지금 how embarrassing 이라고 시작되는 간접 의문문인데 간접 의문문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간접 의문문 다음에 간접 의문문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 how embarrassing 하고 지금 주어가 나올 자리에 주어가 없고 동사 was 하고 to go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to go 하고 뒷부분이 전부 다 이 문장의 주어가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주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넣으면 될 것인가? 라고 봤더니 지금 to go부터 사실은 문장 끝까지가 다 주어라서 너무 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가주어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o 부정사를 대신하는 가주어 it을 여기 주어 자리에 쓰면 되겠습니다.